안녕하세요. AI 이미지 생성 코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퓨전 모델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DALL 같은 AI가 어떻게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해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디퓨전 모델의 전체 개요부터 시작해서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의 원리, 노이즈 스케줄링, 유넷 구조, 트레이닝 프로세스, 샘플링 메서드즈, 그리고 컨디셔널 제너레이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흐릿한 노이즈 이미지에서 점점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DALL 같은 최신 이미지 생성 AI들이 모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GAN이라는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이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주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인 포워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깨끗한 이미지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선명한 사진이었던 것이 스텝을 거듭할수록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 완전한 노이즈, 즉 TV 화면이 안 나올 때의 스노 노이즈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항상 같은 이미지에 같은 노이즈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0스텝 정도를 사용합니다. 지금 화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add 노이즈 함수는 원본 이미지와 현재 스텝을 받아서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반환합니다. 알퍼 값은 스텝이 진행될수록 작아져서 나중에는 노이즈 비율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0부터 1000까지 5단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스텝이 커질수록 노이즈가 많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인 리버스 프로세스를 배워봅시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앞서 설명한 포워드 프로세스의 정반대입니다. 노이즈로 가득 찬 이미지에서 점점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해냅니다. AI 모델이 각 스텝에서 어떤 노이즈가 있는지 예측하고 그 노이즈를 빼내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AI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원리입니다. 순수한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모델이 학습한 패턴에 따라 점점 의미 있는 이미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면 디노이즈 스태프 함수가 리버스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모델이 현재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예측하고 그 예측값을 빼서 더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1000스텝의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500스텝, 100스텝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깨끗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노이즈 스케줄링입니다. 노이즈 스케줄링은 각 스텝에서 얼마나 많은 노이즈를 추가할지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스케줄은 스텝에 비례해서 균일하게 노이즈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코사인 스케줄은 코사인 함수 형태로 노이즈를 증가시켜서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고 후반에는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사인 스케줄이 더 자연스러운 노이즈 분포를 만들어서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코드에서 두 스케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 스케줄 함수는 단순히 스텝을 전체 스텝으로 나눈 값을 반환합니다. 코사인 스케줄 함수는 코사인 수식을 적용해서 초반에 빠르게 노이즈가 증가하도록 만듭니다. 500스텝에서의 노이즈 값을 비교해보면 두 스케줄이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넷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넷은 디퓨전 모델에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핵심 신경망입니다. 이름 그대로 유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 인코더는 이미지를 점점 작은 크기로 압축하고 오른쪽 디코더는 다시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특히 스키프 커넥션이라는 기법이 중요한데 인코더에서 추출한 세부 정보를 디코더로 직접 전달해서 이미지의 디테일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랜덤한 타임 스텝을 선택합니다. 해당 스텝만큼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모델에게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주고 어떤 노이즈가 추가되었는지 예측하도록 합니다. 예측한 노이즈와 실제 추가한 노이즈의 차이를 손실 함수로 계산합니다. 이 손실을 줄이도록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면 모델은 어떤 노이즈를 제거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화면의 학습 루프 코드를 보겠습니다. 각 에포크에서 데이터 로더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랜덤 타임 스텝을 선택합니다. add 노이즈 함수로 노이즈를 추가한 후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게 합니다. 예측값과 실제 노이즈 사이의 MSE 손실을 계산하고 역전파를 통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손실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메서지즈는 학습된 모델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DDPM은 원래의 방식으로 1000스텝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느리지만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DDIM은 이를 개선한 방법으로 1000스텝 중 20개에서 50개 정도만 선택해서 훨씬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DDIM을 사용합니다. 속도가 50배 이상 빠르기 때문이죠. 코드에서 DDIM 샘플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500스텝 간격으로 20번만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DDPM의 1000스텝에 비해 훨씬 적은 단계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서도 기본적으로 20에서 50스텝 정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DALE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CLIP라는 모델이 벡터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 벡터를 디퓨전 모델에 전달하면 모델이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코드를 보면 프롬프트를 토크나이저로 변환하고 CLIP 텍스트 인코더로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이 임베딩을 제너레이티드 텍스트 함수에 전달하면 텍스트 조건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는 귀여운 고양이를 요청하면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디퓨전 모델에는 3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GAN에 비해 학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둘째, 모두 붕괴 문제가 없어서 항상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전반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의 이미지 생성 AI들은 대부분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실제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디퓨저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해 볼 것이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디퓨전 모델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디퓨전 모델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 그리고 텍스트 조건부 생성까지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